미국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소위 베어 스티프닝 현상. 저희 월가월부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논리적이고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빌 에크먼이 미국 장기채에 숏을 쳤고 또 얼마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년물 금리가 4.75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월가월부 시간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모건 스탠리가 그게 아니다. 지금 미국 국채를 담을 때다. 팔지 말고 살 때다. 이런 주장을 펼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거라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매크로 전략 헤드를 맡고 계신 매튜 혼바흐 씨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고서를 통해서 It's lonely at the top. 정상에서는 외롭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미 많이 꺾었다는 거죠. 예상됐던 침체가 오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탄탄한 기미를 보이니까 장기채 금리 하락에 베팅했던 아까 심지어 말씀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간조차도 장기물 상승의 베팅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장기물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기관이 모건 스탠리 빼고 몇 안 남은 건데요. 그래서 정상에서는 외롭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모건 스탠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장기물 금리 상승의 동력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의 상승, 미국채 공급 확대,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간추려서 먼저 모건 스탠리 결론만 빠르게 보자면 우리는 올해 말에 당초 미국 10년물 금리가 3.5로 끝날 거라고 봤는데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놓쳤다. 우리는 인플레가 엄청 강할 때 선제적으로 인플레 하락을 예측했는데 그건 맞췄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시장이 인플레 하락을 주목하지 않고 성장에 좀 더 주목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예측이 결론적으로 좀 빗나갔다. 그리고 시장이 정말 이렇게 보수적으로 움직일 줄은 몰랐다. 경제가 정말 100% 이견 없이 완벽히 다운 사이클로 접어드는 걸 보고서야 뒤늦게 시장이 움직이려고 한다. 한마디로 침체의 기운이 꽤 있는데 시장이 이걸 잘 받아주질 않는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기존 3.5 의견 폐지하고 새로운 의견으로 올 연말 3.65를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망치 수정한 게 3.65다. 지금 거의 4.3인데 정말 과감한 예측입니다. 정상에서는 외롭다. 이번 예측을 홀로 맞추고 모건 스탠리가 정상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항상 그렇지만 각자의 판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YCC 조정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겠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YCC 조정 이후에 각각 국가에서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검증은 제가 못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서 그대로 원문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YCC 변경 발표 직후 도쿄 시간대에서 미국채 수익률에 큰 움직임이 실제로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YCC 변경이 미국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실제로 런던 시간대를 봤는데 YCC 발표 이후 런던 시간대의 미국 국채 수익률이 실제로 살짝 떨어지더라. 그것은 그 시간대 투자자들이 YCC의 변경보다는 유럽 경제의 약점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YCC를 통해서 미국채 금리가 지속 가능하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게 모건 스탠리의 논거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미국채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이 미국 장기 금리를 들어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브랜베어에서도 다루고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또 논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거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다. 뭐냐? 공급 확대에 따른 미국채 수익률 상승이 말이 되려면 국채와 수합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확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수합 금리는 주로 변동금리인 국채 수익률을 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그런 계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주로 대형 은행들이 서로 계약을 합니다. 핵심만 보자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리만 보면 되는데요. 수합금리는 리스크 프리 금리, 이게 국채 공급과 밀접한 부분이고요. 은행 신용위험, 유동성 프리미엄,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런 걸로 짬뽕이 돼서 결과 나오는데 만약에 국채 공급이 늘어서 국채 수익률이 팍 들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 이게 말이 되려면 국채 공급이 이게 확 늘 때 국채 수익률은 치솟고 이 수합금리는 좀 덜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합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리스크 프리 금리는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오를 때 이건 좀 적게 올라야 이 국채 수익률을 오르는 게 국채 공급 때문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데 모건 스탠리 주장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 둘이 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국채 공급 외에 이런 다른 변수가 국채 수익률을
밀어 올린 걸 수 있다. 즉 국채 공급이 핵심 변수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게 모건 스탠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날 이런 모건 스탠리의 입장과 비슷한 그런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교롭게 이날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10년물 350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외로 소화가 잘 되면서 이날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주장도 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게 시장에서 입증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왜 이렇게 미국채 시장을 불리시하게 볼까? 그건 결국 하우스 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CIO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보면 시장은 올해 우리가 예상하는 의미 있는 성장 재가속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더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과 10월의 경제 지표가 아직 주식과 시장의 기대에 반영이 안 됐다. 윌슨은 개인 소비 지출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성장 가속화의 부정적인 이슈로 들었는데요. 요점은 현 단계에서 경제 데이터가 강세장과 약세장 모두에 상충되고 불확실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가격 움직임이 평소보다 감정과 포지셔닝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처럼 보이는 건 약간 기분 탓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증시가 이렇게 반등한 게 투자자들 우리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약세와 시장 순환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낙관론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윌슨의 얘기였습니다. 이런 걸 종합하자면 아마도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고 또 침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낮은 레벨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평평해지는 걸 이런 중간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고 15%까지 내렸죠. 모건 스탠리는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이렇게 월가의 초대형 금융사의 의견도 엇갈리는데 여기서 감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판단은 늘 그렇듯이 항상 100% 여러분의 몫으로 돌립니다. 자, 오늘 브랜비어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가월부 사랑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